라즈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장은 좀 상승했습니다. 국내장이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젯밤에 나스닥 급반등 하긴 했는데 지금 흐름이 금리 인상 0.25로 대략 결정되는 분위기죠. 네, 파월의 연준 의장 파월의 그 연설 여기에서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읽을 수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줄었으니까 걱정 요소는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떠한 이유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딱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에요. 자, 심리적 변화에 주가가 크게 영향받을 것 같고요. 이제는 나스닥이 잘 버텨줘야 됩니다. 자,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하나 해결했으니까 하나 더 좋은 호재들이 나타나서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 냉정히 보실 필요 있잖아요. 예, 저도 늘상 말씀드리듯이 상승하길 바라지만 우리가 바란다고 꼭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지금 프리장에서 51.91 요게 머물러 있죠. TQQQ는. 그러면 20일 이평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된 건 결정된 거고 이건 이제 하락 요소가 줄어든 거죠. 예, 하락에 대한 요소가 줄어든 거고 상승을 하려면 어차피 힘을 내야 되고 여기를 뛰어 넘어가야겠죠. 근데 아직도 룸은 남아 있습니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 120분봉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도 120분봉에선 S 시그널, 매수 시그널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평선이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모이고 있으니까 뭐 오늘 내일 힘 좀 내면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못 가면 이렇게 또 반등을 못하면 반락을 하겠죠. 이렇게 반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유념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TQQQ가 반등을 하면 대응 전략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자,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결국 50일에서 60, 요 사이까지는 올라가고 저는 66달러까지 가야 된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이평선을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52, 57 요 정도 라인에서 52 여기가 55 정도 되네요. 55 그 다음에 57 라인에서 저는 수익 실현을 좀 할 예정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S밴드를 보면 자, 요게 TQQQS 밴드입니다. 120분 봉으로 지금 작성된 거고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밴드 모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좁아들죠. 이거 좁아드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여기처럼 하락을 한 이후에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확대가 돼야 돼요. 볼린저 밴드도 약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죠. 이렇게 확장되는 게 상승 국면이고 축소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축소되죠. 약간 축소되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로 이게 모이고 있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51이니까요. 한 53, 55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1파 분홍 라인, 2파 빨간 라인이 53, 55 여기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수익 내신 분은 두 개 계좌 쓰시는 분들은 한쪽이 수익 났을 거니까 좀 매도해 놓으셨다가 다시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 하시는 전략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고 자, SOXL도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밴드가 흐름이 비슷하죠. 네,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모이고 있으니까 여기 43 라인 1파 분홍 라인 43 그 다음에 2파 분홍 라인 여긴 뭐 거의 43에 다 몰려 있네요. 요때쯤에 수익 나신 분들은 매도를 좀 하셔서 현금 보유해 놓으셨다 하락하면 다시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릴게요. TQQQ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가장 큰 악재가 금리 인상이었죠. 근데 이거 해결됐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뭐 거의 확정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달 기준 인상이 적절하다. 이거 안 올린다고 안 하고 올린다고 하죠. 그리고 0.25 정도가 적절하다고 했으니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유가입니다. 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해 버렸으니까 자,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제조 원가가 다 올라가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 고공행진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불경기의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경기 침체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오는 아주 안 좋은 사태입니다. 예전에 미국은 언제 그런 걸 겪었냐? 바로 1, 2차 오일 쇼크 때 겪었죠. 갑자기 중동 쪽에 문제가 되면서 유가가 올라가니 경기가 침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와서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했냐? 간단해요. 금리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 파이터, 볼커 이런 방식으로 그냥 금리를 올려버렸죠. 그래서 잡았어요. 근데 러시아의 문제가 지금은 요 세계 경제 부메랑 되는 것이 걱정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경제 10위인데 전 세계 교역량에 어쨌든 여기가 지금 거의 고립화됐고 경제가 마비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럽이나 이런 쪽에 다 미국, 아시아, 중국하고도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죠. 우리나라 현대차 지금 러시아 때문에 주가 죽상이 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을 더 재촉하고 한 나라가 마비가 됐으니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니프티 피프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970년대 초에 S&P 500의 우량한 50종목, 이 종목들이 정말 겁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1차 오일 쇼크에 꼬꾸라지고 말아요. 자, 뒤에서 보여드리면 자,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73년, 74년도에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사실 이때까지 그 유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고꾸라지는데 저는 이때 약간은 심리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니프티 피프티는 그동안 너무 우량해서 여기는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심리적 공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무너졌죠. 그런데 2차 경제 오일 쇼크죠. 79년, 81년도엔요. 여러분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유가는 둘 다 올랐습니다. 근데 한쪽은 박살나고 한쪽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금리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금리를 한번 볼게요. 1차 오일 쇼크 때도 금리는 올렸어요. 2차 오일 쇼크 때도 금리 올렸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두려워할 것도 또 아니네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아마 이게 뭐 여러 가지 영향은 있겠지만 학습 효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1차 오일 쇼크 때 큰 문제 없이 지나갔잖아요. 물론 주가는 하락했지만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잘 버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금리가 올라간다고 이런 말도 계속 하시죠. 금리 인상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그것도 또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1992년부터 2000년, 20년까지입니다. 요게 미국 금리거든요. 자, 여기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올 때 금리가 7%였어요. 92년도에. 어쩔 수 없죠. 경기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렸습니다. 3%.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여기 다시 올리죠. 어느 정도 경기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괜찮다 그랬더니 금리를 다시 올립니다. 그때까지 나스닥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쭉 유지를 하는데 또 안 좋아졌죠. 2000년도, 2002년도니까 IMF 그때 그 당시겠네요. 동남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내렸죠. 자,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졌죠. 그러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도 분명히 주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좀 작아서 여기 하락한 거 보이시죠? 여기도 조정은 계속 있어요. 네,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금리를 쫙 올리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버텼죠. 근데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버틴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하는 거지. 이게 여기서 나스닥이 이렇게 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금융위기가 왔죠. 딱 금리를 엄청나게 내렸고요. 결국은 또 주가도 내려가더라. 그러면서 저금리 상태를 지속했고, 이때 트럼프 대통령 할 때, 재임할 때 금리가 다시 올라가죠. 경기가 좋으니까. 그때 나스닥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왕창 내렸으니까 쓸 카드가 없는 건 맞아요. 이만큼 올라갔죠. 나스닥 지수가. 그럼 만약에 안 좋아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이제 금리 인하 카드는 못 쓴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겠죠, 금리를. 그럼 여기서 변수는 발생하니까 조심해야 될 구간은 많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무조건 주가와 뭐 정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렇구나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플레 파이터들이 물가 석유를 한꺼번에 금리로 잡았습니다. 요번에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올해는 2022년도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나라 지수를 이제 좀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은 지금 상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쏘쏜 것 같아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투자는 수익 나는 데서 하시는 게 좋잖아요. 자, MSCI 신흥지수에서 러시아 퇴출됐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에 1조 원 안팎으로 유입이 됐다고 하네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1.6% 정도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오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이런 장이 좋은 장이거든요. 그래서 자, 전 세계 투자구루 하워드 막스는 오늘과 내일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새 질서에 맞게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균형 있게 하시는 게 어떤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실 수 있는 투자 자산도 확보하시고, 그리고 증시도 미국은 좋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더 사시려고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이머징 중에서 튼튼한 한국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년 금리 22년도, 23년도 금리 올라도 뭐 충격이 엄청날 거라고 얘기는 안 하시니까 우리 TQQQ 믿어보고요. 한국 경제 역동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 때문에 항상 디스카운트 되잖아요. 그러나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과거 자료기는 하지만 지금도 적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두려워 마시고 국내장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제가 해보니 그래요. 지금 3월 2일 날 1억 278 정도 됐고 오늘 3월 3일 1억 336이 됐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2월 27일부터 3월 3일 3거래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8일, 3월 1일은 휴일이니까 2, 3. 그때 제가 이제 국내 주식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보시면 뭐 히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익이 났죠. 그리고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선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장에선 제가 수익을 냈는데요. 오히려 뭐 지금 나스닥에선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TQQQ 95주 여기서 더 안 늘렸어요. 수익률은 좀 올랐지만 이게 플러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익 내기가 어렵고 뭐 TECL이나 SOXL 제가 갖고 있는 것들도 아직 마이너스 구간이라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S시그널 사용해서 수익을 좀 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덴티움이 나오는 이유는 덴티움도 오늘 제가 급등했는데 자 보시면 20% 정도 급등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덴티움도 제가 다른 계좌 KB증권 계좌에서 13.5% 정도 수익 내고 지금 아직은 보유 중입니다. 미리 사놨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잠깐만 한번 볼게요. 과거에 제 방송에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자, 펜오션 한 2주 됐는데요. 제가 이 종목 괜찮아 보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자, 월봉상 어때요? 네, 매수 시그널 떴죠. 주봉상 매도. 주봉은 매수가 잘 나온다고 말씀 안 드렸죠. 이유는 월은 큰 거니까 큰 흐름에서 상승이고, 주는 일부분 빠져야지 바닥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재상승할 때 시그널이 뜨기 때문에 아직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위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선 주로 이게 매수 시그널이 뜹니다. 떴죠? 그래서 제가 이때쯤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2주 전에 사셨으면 지금 20% 넘게 수익 났어요. 그리고 120분봉 보시면 여기 나왔죠? 매수 시그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HMM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HMM 보겠습니다. 자, 매수 시그널 떴죠? 주봉. 자, 똑같죠? 매수 아직 안 떴지만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봉은 요 60일 이평 정도, 221일 이평 위로만 올라가면 됩니다. 주봉에서 보실 때 그 정도만 보시고, 일봉에서 보실 때는 자, 매수 떴죠? 그러면서 제가 한 2주 전에 방송 드릴 때 25,000원이었으니까 지금 31,000원이네. 6,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이것도 25% 올랐죠? 예,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해외만 볼 게 아니에요. 국내는 진짜 괜찮은 주식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삼성물산도 소폭 올랐네요. 그럼 이거 매수 시그널 떴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한국선제, 저는 이걸로 수익 좀 어제 오늘 좀 냈네요. 자, 월봉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매수 시그널 떴고요. 주봉에서 안 떴죠. 동일한 패턴이죠. 대신 221 선 근처에 있는 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릴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 높은 데서 사시면 당연히 물리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물리는데, 아래에서 사시면 물릴 일이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그 종목왕 김정수님, 그 분이 말씀하시는 지론하고 같아요. 그래서 한국선제 제가 샀던 이유도 이렇게 바닥으로 갖고 있잖아요. 바닥으로. 그러면 아니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얼마 떨어질까요? 뭐 2,000원 떨어질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많이 올랐네요. 어제도 거의 상한가 치고 한 43%. 그래서 120분 보시면 여기서 매수 시간을 떴잖아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자를 잘 하시려면 활발히 움직이는 분야에 투자하시길 추천 꼭 드리고요. 국내장도 이제 진짜 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여러분 주식을 잘 모르셔서 하기 어려우셨잖아요. 근데 제 방송이 주식 추천은 아닌데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한 걸 드렸어요. S시그널이라는 툴을 쓰시면 말씀드렸듯이 어떻다고요? 월, 주, 일, 120분 봉을 보시면 이게 올라갈 건지 아닐지를 알 수 있고, 가능한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 붙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으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가 어렵다.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죠?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요? 물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이제는 조금 현명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역시나 나스닥은 그래도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까 드렸던 전략대로 TQQQ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마시고, 반등하시면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수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아직도 마이너스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줍줍 해야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